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3,000피를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 출발 이후에 장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10시 15분을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만이 사들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AI 정책과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또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관련주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또 2,880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상당히 견조함을 잘 보여주고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속도 조절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 거기에 미국이 참전까지 할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니들 얘기다. 우리는 뭐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선물 쪽에서는 다시 순매수를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기관과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시 순매수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또 매수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들. 외국인들이 비록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매도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한마디로 보면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사실 엇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그동안 상승했던 것들은 조금 숨고르기를 해주는 반면에 새로운 시가총액에서 하나의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1위부터 15위까지를 보시면 그동안 주도해 왔던 것들은 뭐 방산도 그렇고 좀 숨고르게 해주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 시총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네이버, 소버린 AI의 어떤 면에서는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양반이 바로 대통령 AI 수석으로 임명됐다는 이러한 흐름들은 네이버가 중심이 되면서 뭔가 수혜도 보고 어떠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뭐 이재명 테마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냉정히 보면 실질적으로 현 이재명 대통령의 AI 수석 그리고 국가적인 AI를 건설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네이버 출신인 사람이 수석이 됐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카카오와 함께 장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를 보시면요. 지금 견조하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요인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알테우전도 그동안에 어떤 그 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40만 원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또 휴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여전히 뭔가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은 지수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상승에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장의 중심에서 물론 뭐 중소형 테마주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섹터의 어떤 탑티어들이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여주는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지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급등했던 거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 쉽게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갖고 적절한 이익 실현과 흔들릴 때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그동안 다소 소외됐던 업종 또 종목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장세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꾸려가 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닉네트요. 링네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에 10%예요. 5,2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도 다시 좀 올라오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거 꽤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현재 추가 네. 매수가 또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네.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지금 구간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AI 관련해서 뭔가 그래도 좀 꿈틀대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는 주고 있어요. 또 네.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을 하셨고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를 좀 낮춰놓고 비중도 좀 늘려서 좀 수익으로 전환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그냥 10% 비중 조금만 더 갖고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 회사도 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여러 가지 뭐 교육 분야의 뭐 스마트 스쿨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단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야 이제 초기고 뭔가 기대감 뭐 미국에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된다. 우리도 곧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서 가상자산 쪽이라든가 또 정부에서도 AI와 관련된 대폭적인 지원과 새로운 어떤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막 그냥 뭐 모든 종목들이 그냥 막 우리가 과거에 뭐 제약바이오 뭐 줄기세포다 뭐다 그러면 막 그냥 너도 나도 정관에 뭐 다 집어넣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의 그 후유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 지금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업력도 중요하고 시가총액 규모도 중요하고 자본금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목의 기본적인 실적 추이를 보시면 2천억 내외의 매출과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감을 하고 또는 단기적으로 급증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단기 순이익도 뭐 좀 증가하는 듯 했다가 정체가 되고 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뭐 분기별로도 봐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감소되죠.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예, 네. 이렇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3개년 연속 이러한 그러네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네. 우리가 차트로만 보는 경우가 있고 이 종목을 비중을 더 실을 경우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HTS에서. 그렇죠? 이런 네. 것들도 한번 이렇게 들춰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보니까 아, 내가 이거 비중을 더 실어야 되겠구나, 실지 말아야 되겠구나 느낌이 오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이위 어쨌든 지난 4월 달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4,00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또 저점을 잡아주고 직전 고점 이제 막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다음에 저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들, 이 4,500원부터 5,500원 사이가 엄청나게 거래도 되고 저항대 매물들이 여기 윗꼬리 계속 정신없이 달리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으면은 사실은 저는 5,000원 근처 만약에 이번에 오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서 차라리 뭐 카카오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비싸서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네. 쪽으로 AI 쪽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면은 관심을 갖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한 번 더 올라올 자리가 있으니까 뭐 아. 5,000원 근처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까지 갑자기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편히 드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링네트는 5,000원 라인에서 매도 후에 AI 쪽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제가 단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단알 가지고 계시고 네, 네, 이것은 5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익은 났어요. 5,500원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네. 약간 일부는 매도하니까 더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제가 5년간 이거를 계속 아, 네. 고생하다가 그러면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비중은 30% 네. 가지고 계시고 올해 네. 가지고 계신 만큼 이제 어떻게 네.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단알도 참 많이 고생을 시킨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또 어떠한 종목을 잘못 사서 네. 5년을 또는 1년을 고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이번에 이제 이게 올라와서 네. 뭐 수익이든 또는 뭐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또다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5년 네. 전에 왜 이 종목을 과감하게 수익이든 또는 뭐 한 5% 10% 손절을 네. 못하고 5년까지 갖고 왔을까요?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보면 수익이 났다가 저는 욕심부리다 항상 못 팔이 이번에도 두산 엘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산 중공업 때부터 들고 있던 거를 제가 27,000원에 팔아버려 애들이 3만 원대부터 장난 몇 번 쳤잖아요. 네. 팔고 나니까 바로 쭉 가버리더라고요. 네. 27,000원에 팔았어요. 10만원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수익은 났는데 네. 더 먹으려고 하다가 못 팔고 도리어 팔아버린 건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같은 경우가 될까 싶어서 이번 또 네. 이슈도 났고 해서 네.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해서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네. 예. 그렇게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절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되고 네네. 이 단알만 일단 기준으로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네. 지역 화폐다 가상자산이다 네. 이러면서 네. 상당히 네. 그 주가의 하나의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중소형주 단에서는 대장주 네.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네네. 그리고 또 주가라는 게 이렇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요. 2021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제 네. 원위치가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이제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네. 시작점이었던 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주식이든 간에 네.
그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하나의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고 났다가는 실적이 뒷받침돼주지 못하면 다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을 했고 3만 원, 2만 5천 원 저항이었던 자리가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향후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숫자가 나와주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네. 혹시 오늘 방송을 제가 하는 거를 처음 보시나요? 그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문의도 받으면서 강력하게 홀딩하고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들으셨나요? 잘 못 봤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제가. 아, 그러셨구나.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녹화라도 하셨으면은 네. 아,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일단은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6천 원을 넘어가고 나서 이제 네.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고 네. 계시는데 항상 네네. 주가의 반전은요. 네. 이때도 이를 보십시오. 한번 여기. 네. 이때도요. 주가가 이렇게 네.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가 네. 이 바로 이게 이제 어떠한 흐름이냐면 2010년에 11,000원을 갔던 주식이에요. 네. 네. 그리고 네. 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잖아요. 6,000원부터 뭐 네. 한 3,000원 정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2020년에 이제 뭔가 빵 하고 갔다가 한번 흔들리더니 여기 이렇게 강하게 거래가 급증해주면서 돌파를 했죠. 그쵸.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오히려 내려가요.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네. 이제는 6,000원이 쉽게 네.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네. 어떠한 흐름이에요? 바로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할 때는 직전에 이 고점대 물량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내려온 거예요. 다음에 네. 올게요. 네. 뭔가 원군들을 동원해서 돈들을 모아갖고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네.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성공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직전 고점 다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원위치 됐죠. 모든 세상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4, 5년 동안 우리 시청자님이 못 팔고 물리게 만든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계속 물타기해서 그나마라도 5,500원 만들어 놨고 네.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갈 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바로 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5,5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네. 얘는 최소한도 1차 10,0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도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국회 통과라든가 이게 공식적으로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맞아요. 예. 그거까지 기다리시란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러면은 그게 10,000원이 갈지 아니면 뭐 네. 7, 8,000원만 가다가 말지 일단 네. 강력한 저항은 10,000원에 일단은 있습니다. 1차. 네. 아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더 비중을 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부터는 뭐 한 7,000원, 8,000원, 뭐 10,000원 근처 가서 한 30%라도 좋고 아니면 네. 진짜 뭐 한 뭐 8, 9,000원 이상에서 나는 50%씩 두 번에 걸쳐서 매도하겠다. 뭐 네. 세상에 제가 10,000원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딱 10,000원 갈지 뭐 그 이상 갈지 못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후에 네. 어쨌든 내가 네. 잘 수익 챙기고 나오는 요 시점이 될 수 있다. 5년 동안 고생한 보상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단할은 5,500원만 이탈되지 않을 경우는 10,000원까지 상단 열려 있다는 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요. 아, 전진 건설 로봇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48,500원 5%예요. 48,500원에 5%. 그럼 지금 네. 현재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상황이네요. 그 매도를 해야 될란가 좀 더 올라갈란가 싶어가지고요. 아, 더 가져가도 좋을지 궁금하신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파트너님 이 종목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우,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견뎌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 한 5만 2천 원까지 올라갈란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 왜냐하면 올라갈란가. 이제 주가라는 게 뭐 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요걸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빌 언덕은 있는 거예요. 뭘로 있어요? 실적으로 있는 거야. 예. 뭐 들쑥날쑥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매출단도 보시면 뭐 꼭 우리가 이 전지건설 로봇을 뭐 전쟁 관련주의 대장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크라 재건과 관련돼서 예.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인 이유도 뭔가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나오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매출도 보면은 올해도 한 16%, 내년에 9%대 6%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급증해 주는 건 아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뭐 작년에 사실은 2023년 대비해서 4% 정도 감소했지만은 뭐 올해는 작년 대비했을 때 15% 이상 또 내년에도 400억 11% 증가해 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바로 이 5만 원대 중후반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러면서 뭐 1분기 매출 영업이익도 증가가 돼주고 글로벌 탑티어로서 콘크리트 펌프가 전문 기업이다. 북미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주가의 위치들을 보시면 항상 주가라는 게 이렇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그렇죠? 네. 이 상장하고 나서 이걸 보시면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 기조를 잘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상승 채널이라고 그래요. 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지지받고 다시 가고 지지받고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구간이 근데 이렇게 잘 갔다가 결국은 또 한번 부러져요. 뭐 얘가 많이 왔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시장이 흔들릴 때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요렇게 이제 한번 볼까요? 예, 요렇게 한번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하락 추세를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 다 모아졌죠. 네, 행보하는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횡보. 네. 제가 항상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2350, 2650 박스권을 보이다가 지금 2950을 넘어가니까 박스를 돌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강력한 지수상에서의 지지라인은 265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에서 뭔가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횡보를 하는데 뭐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게 아니고 이 라인들이 일정하게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저점들이 45,000원에 있죠. 네. 예, 지난번에 뭐 4만 원도 깨졌던 자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락의 추세니까 워낙 강하게 하락하니까 이렇게 무너졌던 거고 그러고서는 복귀를 시켜놓고 45,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단기적으로는 54,000원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버티자고 한 건 뭐예요? 이 과정에서 수급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던 흐름에서 6월 달 들어와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지금 좀 더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중간중간 기관 애들이 이렇게 험하게 매도도 때리지만 전체적으로 일수를 보면은 기관 애들도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5% 비중 조금 뭐 수익을 보고 있지만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5만 5, 6천 원대 이게 저항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 번은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예. 더 기다리셔도 되고 만약에 좀 출렁거려서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 뭐 한 4만 한 7, 8천 원 정도 온다. 그러면은 5% 정도 더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은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보자라고 대응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경인양행. 경인 양행 맞으실까요? 네네.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200원에 20%예요. 5,200원에 50% 맞으신가요?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너무 내려가서 기회도 있었는데 10년은 됐나 봐요. 어, 또 이만큼 올라왔을 때 지금 뭐 저 순서를 해야 하나 네. 여쭤보려고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파트너님, 어떻게 이 종목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거래가 좀 되고 뭐 이래야지 뭐 사고 팔고를 하든 뭐 비중을 더 늘리든 말든 할 텐데 뭐 이렇게 순간순간 뭐 거래가 급증을 했다가 평소에 보면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몇만 주 겨우 거래되고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또 한순간에 또 거래 조금만 나오면서 매도 물량 나오면은 그냥 또 확 무너지고 저는 이 시세의 안정성이라든가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그나마라도 이렇게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보면은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경인 양행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테마로 엮일 만한 내용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방 잡고 반등을 주고 있는 거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과감하게 여기 라인이 쉽게 안착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요 4,000원 내외 자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만 더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빵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요 4,000원부터 요 4,000원 초반과 3,000원대 후반 이 자리에서 뭐 분할 매도를 하든 아니면 전량 다 매도하고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고 나오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경인양행은 3,000원 후반 라인부터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로 손실을 최소화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저희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3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SKC, 매수가는 99,000원에 비중은 12%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도 예상 금액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더 오랜 시간 가지고 가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뭐 결론이 다 나왔네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좀 유리기판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라든가 계속 IT 쪽에서 이제 새롭게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거는 유리기판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HBM의 광풍이 이어서 다시 한번 움직여줄 게 이제 양산의 시기가 언제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2027년이냐, 이제 28년은 아니에요. 27년이냐 아니면 26년이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SKC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 99,000원, 뭐 10만 원 내외 12% 비중 전혀 뭐 부담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주가도요. 지난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초에 이렇게 큰 시세를 한번 줬습니다. 이 SKC가 한때는 여러분들 2차 전지 동박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 이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리기판 때문에 18만 원까지 그대로 그냥 급등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또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한번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이 됐는데 이제부터는요 이번 구간에서 연출됐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9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이 라인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만약에 이런 기회가 또 오면은 매수하거나 홀딩해야 될 자리고 이제 정상적이라면 요 10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9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이제 저점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라인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구간들처럼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계단식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여기 10만 원에서 이번 구간에서 올라온다라면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라인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라인이 이제 또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한 18만 원 정도 라인이 될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라면은 지금은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자리고 없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비중 12% 99,000원 강력하게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C는 9만 원 라인 오히려 추가 매수나 홀딩에도 좋은 자리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12만 원과 13만 원 라인까지 상단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2,200원에 10%요. 52,200원에 10%. 네네. 그래도 펄어비스 최근에 좀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혹시 매도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요.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정확한 매도 타이밍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게임 관련한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요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 텐센트 지분과 관련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이러한 유화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들, 새로운 정부와 뭐 친중이라고까지는 하지만 네. 극단적인 어떤 배제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게임 엔터 이런 쪽들도 우리가 하나의 범주로서 시장에서 최악은 벗어나고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뭔가 주가의 상승 신작이라든가 붉은 사막이니 뭐니 다 좋지만 어떤 이 게임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만한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과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역시 사실 2023년도에 적자 전환된 이후에 작년까지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됐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어떤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뭔가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 주가의 위치도 보시면 제반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거래도 실려주고 기관 애들이 열심히 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담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제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본다라면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에서는 요 53,000원 라인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1차 저항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 우리가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조금은 경계해야 될 자리들이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5만 원. 그 다음 자리가 58,000원, 6만 원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 비중 10%,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한번 뭐 일부 정리해서 밑에서 다시 채우면서 비중을 유지하거나 단가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다. 뭐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이거를 좀 더 끌고 가면서 뭐 한 5만 원대 중반, 뭐 6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대응하시면은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펄어비스는 5만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또 혹은 홀딩하면서 5만 원 중반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VT요. VT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42,000원에 15%예요. 42,0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네. 네.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계속 떨어져서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손을 써야 될지 현재 좀 네.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혹시 VT 제품 사용하고 계시나요? 화장품은 잘 모르고요. 네. 추천해가지고 제가 사는 거라. 아니 이게 뭐 제가 다른 코너에서 할 때도 이 VT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써보면서 네, 이게 너무 좋다고 네, 제가 이걸 15,000원대부터 추천해서 3만 원, 4만 원까지 제가 4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서동구의 투쿠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대박이 나고 전 지금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이 제품도 안 써보시면서 주주로서의 어떠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서 써볼게요. 네네. 뭐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예. 바로 그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이제 중국으로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네. 1분기 실적 합의점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바로 그 제품 이름이 뭐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리들샷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게 리들샷이라는 거는. 네네. 예, 뭐 따끔따끔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피부 침투 흡수력도 뛰어나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요. 예. 그게 뒷받침 되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얘도 같이 이제 흔들리죠. 뭐 당연히 뭐 독야청청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급등도 했다가 또 하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더니 또 복원력도 엄청 빨라요. 그렇죠? 네. 이 45,000원에서 부딪힌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바로 지난번에 이 작년 12월 달에 연출됐던 이 44,000원 자리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네, 네, 맞아요. 그쵸? 고점을. 예. 근데 왜 이때 왜 사신 거예요, 그럼? 추천주로 떠가지고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예. 샀는데. 그러니까 항상 추천주도 중요하지만 네. 재방송 이 시간에 종종 보십니까? 근데요, 지금은 네. 여기 방송을 본 게 아니고 다른 방송을 아니 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세요? 가끔 봐요. 가끔 보세요? 예, 가끔 볼 때 이제 제가 종목들을 단순하게만 진단해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매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매수하는 방법들, 위치들 이런 거를 지지와 저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그걸 봤었으면 네. 아무리 누가 뭐 정말 제갈공명이 추천한다고 그래도 네. 사는 게 아니었죠. 왜? 아니 여기 이렇게 직전 고점이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샀다가 저거 물리면 어떡해? 나는 좀 기다렸다가 살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제 사야 돼요? 지금이 이제 오히려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오네요. 그렇죠?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네.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금 이 종목에. 네. 그러면은 여기 단기 45,000원, 44,000원이 저항, 그리고 이 밑에
여기 3만 원 요 초반 자리 정도가 강한 지지.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중심값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 3만 6, 7천 원. 아, 여기가 중심값이네.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가서 4만 4, 5천 원 근처 가면은 돌파하면 이제 더 가는 거고. 못하면 또 거기서 이제 저항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다려야 돼.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잘 돼주면 오히려 신규나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요 다음 자리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겠습니다. 항상 어떠한 종목이든 길게 보시면서 6개월 내지 일봉상에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일봉의 기간 그리고 또는 주봉이라든가 이 월봉 이런 것들을 항상 매수하기 전에는 한번 보시자고요. 네. 아셨죠? 습관을 들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심값은 38,000원 라인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HP 만도. HL 만도 가지고 네, 계시고 HL 만도.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요. 매수가는 47,500원. 매수가가 47,000원대 맞으실까요? 예, 47,000원대요. 아, 네, 47,000원대 예. 매수를 하셨고. 네, 많이 내려왔길래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 어쩌나.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지금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어떻는지. 예. 네, 파트너님 네. 추가 매수 현재 가능한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네. 자동차 안녕하세요. 관련주들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HL 만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이 관세와 관련돼서 가장 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 어디죠? 예, 자동차. 그렇죠. 예. 예. 철강 뭐 이런 쪽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도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5월 달 수출이 자동차 쪽에서 급감했다라는 거 뉴스 보셨죠?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영국이 이제 그나마 뭐 자동차 관세 협상 뭐 또 다른 것들도 그렇고 타결을 받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타결이 본 게 있나요? 없죠. 없죠. 네네. 그리고 현대, 기아 이런 쪽들이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까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좋게?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럼 HL 만도는 어디다가 납품을 하죠? 예. 네, 그 자동차 회사죠. 예. 그렇죠. 뭐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글로벌 자동차에도 네. 납품을 할 테고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업황 분석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인 어떠한 악재성 내용들이고요. 네. 그러면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럼 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47,500원에 매수를 했지만 비중 30%나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추가 물타기를 해도 될 만한 시점일까요? 아닐까요? 우선 자금이 좀 있으니까 예. 물타기를 해가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아니 지금 조금 아까 저랑 질의응답을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뭔가 안 좋구나라는 게 예,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있어요. 돈이 많다고 예, 매수하나요? 예, 예. 아니죠.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이건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이 종목을 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앞으로 10억, 100억이 있어. 그렇더라도 이 종목을 이런 업황과 이러한 위치에서 무조건 더 추가 매수해서 그것이 나중에 뭐 이거 5년 후에 3년 후에 트럼프 5년 후에 임기 마치고 4년 후에 나가면은 뭐 얘 괜찮아지겠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네, 이렇다고 네, 뭐 자동차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나 뭐 아무리 주식은 우리가 뭐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뭔가 이런 주변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조그만 단추라도 나와주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다만 네. 주가의 네. 위치를 한번 봅시다.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 종목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집권하면서 뭐 그냥 찌글찌글 거리다가 갑자기 이제 뭐 나는 행복한 날이에요. 4월 8일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곡소리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은 다 이미 직전에 지수 자체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수 자체가 트럼프 관세가 아니라 그 직전에 있었던 고점도 다 돌파하면서 2,900 이상을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어요? 여전히 저점도 훼손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나름대로 하방은 잡아주려고는 하지만은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위치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일차적인 것은 항상 매수할 타이밍을 만약에 논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37,000원 이상이 이제 안착이 돼주면서 이 4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네. 아, 조금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H7 만도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37,000원 안착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수는 뭐 직전 고점 뭐 2,750, 2,850 다 돌파하면서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못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수급적인 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수가 이렇게 갔으면은 뭐 순환매도 온다는데 내 것도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요. 지금 지수가 2,500에서 3,000 근처까지 왔는데도 못 간 주식은요.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그 종목들은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이라도 올라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감한 종목 교체도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5%에서 10% 내외 조정이라고 치면 뭐 급등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한 번 더 빠지거나 급등했던 종목들은 일부 막 15%, 20%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변주라든가 못 올라왔던 것들을 더 빠른 조정이 나오기 전에 매도해서 현금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동안 급등하면서 주도해왔던 주도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계속 패션입니다.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관세 위협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실적이 우상향 돼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인 어떠한 소위 드라이브를 거는 그러한 어떠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든가 산업군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해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판단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또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채택될 확률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 전략 좀 짧게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강보합권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서 오늘 당장에 뭐 3천을 가고 그럴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장중에 연출됐던 저점들 근처라든가 숨고르기 할 때 여러분들이 편입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 여전히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그리고 지주사 또 지금 AI와 관련돼서 이러한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